자, 오늘 우리가 교육을 할 내용은 우리 그 지점장님들하고 리크루팅에 관련된 거를 이야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리크루팅 관련된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 실손보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알아볼 예정인데요. 우리 지점장님들이 제가 오늘 페이스북하고 잡코리아에 이제 그 관련된 리크루팅 관련된 거하고 또 전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점장님들도 이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페이스북에 한번 공고를 제가 그 녹화한 거를 보시고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함께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제가 지점장님들을 만난 것처럼 우리 지점장님들도 후보자가 들어오면 누군가하고 같이 또 통화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거를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잘 들으시고 한번 이제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잡코리아에 공고를 올려놓고 후보자가 올라오면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만나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영업도 해야 되지만 관리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그 첫 번째는 조직을 모집하는 건데 이 조직을 모집하는 게 참 쉽지 않죠. 처음에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광고를 통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원수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설계사 인력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또 광고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지점장님들이나 저도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수단이 광고입니다. 우리 지점장님들도 저의 광고를 보시고 문의를 남겨주셨고 또 그 문의를 통해서 저랑 소통을 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처음에는 이 광고를 통해 가지고 후보자를 모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점장님들하고 제가 가장 주의해야 될 점들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욕심이 앞서다 보면 조직이 필요하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다거나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할 내용들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서 끝까지 가지 못하거나 중간에 우리가 끝까지 가지 못, 그 중간에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공유 지금 이제 저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이제 페이스북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화면에 페이스북이 보이시죠? 자, 여기 이제 우리 지점장님들이 처음에 페이스북에 딱 들어가시면 계정들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하면 이제 저는 자동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이 PC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핸드폰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PC에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화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왼쪽을 보세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요 왼쪽에 보시면 쭉 보시면은 광고 관리자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광고 관리자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광고를 만들게 됩니다. 설정하는 내용들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 광고 관리자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광고 관리자로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시작하기로 넘어가죠. 그럼 이제 현재는 만들어 놓은 광고가 없어요. 자, 이렇게 광고를 이제 만들기 전에 우리 지점장님들이 여기 그 페이스북은 결제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클릭당 얼마씩 이제 결제가 이제 해 나가는데 요 결제 청구 나중에 이제 설정하실 때 이게 나오지만 저는 미리 이제 요걸 해놨어요. 여기서 제가 요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체크카드도 되고요. 신용카드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카드를 만들 때 해외 승인 차단을 많이 해놓다 보니까 이거를 설정할 때 자꾸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지점장님들이 여기에 설정하실 카드나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이 해외에서
특히 원화 결제로 가능한 상태인지 이거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광고가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서 이제 페이스북에서 타고 다른 분들한테 우리가 설정해 놓은 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페이스북을 로그인해서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른쪽에 광고 관리자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그 클릭하시고 타고 들어오면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제 요 화면에서 우리가 활용을 하실 건데 가장 중요한 게 결제입니다. 광고를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결제가 되지 않으면 얘네들이 광고를 승인해서 나타나게 하지를 않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해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뭐 비자 카드라든지 마스터카드가 돼 있는 거 있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렇게 보시면 저도 이거는 체크카드로 했어요.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로 이게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로 해외에서 BC도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여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 있는 또는 원화 결제, 해외에서 원화 결제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광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든 도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도구를 누르시면 여기에 요런 것들이 나오죠. 쭉 많은 게 나오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처음에 이제 그 쭉 내려가시면 여기에 인스턴트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이 인스턴트 양식을 활용을 할 겁니다. 광고를 처음 만드실 때는 로그인해서 들어오시고 그리고 뭐 캠페인에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하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광고 관리자로 들어오시고 청구 결제는 한 번만 해놓으시면 돼요. 그럼 여러 광고를 내더라도 그 결제에서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추가 몇 개를 해놓고 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 그때마다 해당되는 이제 카드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광고를 실질적으로 만들 때는 이 모든 도구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더라.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 인스턴트 양식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광고를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이제 제가 만들어 놨던 양식인데 새로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양식 만들기라는 게 있죠. 인스턴트 모든 도구에서 아까 인스턴트 양식을 찾아서 음, 들어오면 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식을 만드는 거예요. 양식 만들기를 누르면 이제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화면 새로운 양식. 아까 기존에 있는 게 아니라 난 새로운 양식을 만들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거 하고 클릭. 그리고 여기 들어오셔서 순서대로만 가시면 되는데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설정을 누르셔야 돼요. 자, 설정을 누르면 여기에 언어가 영어로 돼 있죠. 요거를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이 광고가 우리가 타겟으로 한 사람들에게만 양식이 갈 수 있느냐? 누구나 광고를 공유하고 양식을 제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요거를 공개로 해놓으시면 이 광고가 가서 이걸 누군가가 딱 같이 공유하죠. 그럼 더 멀리 가겠죠. 그래서 공개로 하셔도 되고 내가 뭐 25세 이상 타겟으로 정한 사람한테만 가느냐? 요 두 가지니까 요거는 어떤 걸 설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필드 이름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정에 들어오셔서 한국어와 공유로의 제한이냐 공개로 할 것이냐 요것만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넘어오면 선택한 이름은 양식의 이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양식의 이제 이름은 어떤 걸 넣어도 상관없어요. 이건 우리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밖에 광고를 보는 사람들한테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그러면 어, 설계사 저는 이제 설계사 모집. 이제 이 광고라면 아까 제가 그 광고 관리자에서는 해놓고 오늘 며칠이죠? 0502. 이렇게 하면 내가 5월 2일 날 만든 설계사 모집 광고다. 이렇게 이제 찾을 수가 있겠죠, 나중에.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안 건드리셔도 돼요. 안 건드리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까지도 이제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건드리실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까지 다 끝났으면 요 제목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선 더 이상 다른 건 안 하셔도 되고, 소개. 자, 소개는 이제 여기에 제목을 입력을 하면 여기 이제 제목 문구가 뜹니다. 요거는 제가 월천 소득, 내가 이 광고를 통해서 지점장님들도 보셨죠? 그걸 내가 광고를 보고 클릭하면 제일 먼저 넘어가는 화면에 이제 제목을 넣는 겁니다. 그럼 월천만 원 소득을 만들어 드립니다. 뭐 이렇게 제목을 하고, 그 밑에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DB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 지점장님들이 쓰기 편하게 그냥 내가 원하는 걸로 넣으시면 돼요. 요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이제 끝났죠. 질문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연락처랑 뭐 이름이랑 메일 주소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거는 자,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지역이죠. 어느 지역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설명.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냥 똑같이 넣으세요. 아래 정보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그 입력을 하시면 여기 이제 뜨죠. 그럼 우리 이메일 주소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그 지점장님들도 보셨지만 페이스북에 있는 양식을 자동 양식을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입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가장 좋기는 하죠. 원래 이제 이 전에 여기 한번 보세요. 질문을 추가하게 되면 단답형.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보험 경력이 있으신가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광고를 보시는 분이 예, 아니오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넣게 되면 일단 여기서 그냥 그만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생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나중에 지점장님들이 처음에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 첫 페이지에 있는 질문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냥 뒤로 넘어오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메일은 필요 없다 그랬죠.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시면 전화번호가 뜹니다. 그러면 이메일은 삭제를 해요. 전화번호하고 이름만 있죠. 그럼 여기 이제 지역을 추가해야 되잖아요. 그럼 연락처 필드에 도시. 이렇게 하면 요 세 가지가 뜨게 됩니다. 이름, 전화번호, 도시. 요거는 페이스북에 입력해 놓은 정보를 그대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하기만 누르면 이제 제출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와서 양식에 요 이름은 내가 관리하기 편하게 날짜를 넣거나 넣으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는 아무것도 건들 게 없다. 처음 요거부터 할게요. 인스턴트 광고에 들어와서 양식 설정을 누르시면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한국어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공유하고 제한이 돼 있는데 요거는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다. 나머지는 건들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양식 이름으로 들어오면 여기 나와 있는 제목은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 이, 이 첫 페이지에 이제 클릭하고 들어왔어요. 그럼 이게 제목이 뭐냐? 월천만 원 소득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 밑에 이제 설명을 하고 아까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서 아까 여기다 질문을 하나 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질문 추가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에 이제 연락처 정보, 아래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우리가 필요한 건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도시. 물론 상세하게 여러 개를 더 넣으면 좋지만 그럼 들어오질 않잖아요. 일단은 처음에는 좀 많은 분들하고 통화하고 만나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어, 우량한, 우리가 선별하고 싶은 사람만 하겠다라고 하면 질문을 좀 많이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까지 끝났죠?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는 카테고리 추가해서 연락처 필드에서 전화번호, 도시, 이름은 이제 기본적으로 떠 있으니까, 그리고 이메일은 처음에 세팅되어 있는데 그거를 삭제하자. 이렇게 제가 녹화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 요 링크는 제가 걸어 놓을 테니까 우리 지점장님들이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좀 기다려 주세요. 제가 만들어 놓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있어요. 거기서 그냥 그대로 하면 되니까 게임 링크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걸 사용하시면 된다. 잠시만요.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요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링크를 그대로 그냥 쓰세요. 요거 그대로 쓰시면 요걸 클릭하면 제가 만들어 놓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으로 넘어가니까 지점장님들이 만드실 필요 없고요. 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서는 여기 있는 지금 여기 계시는 지점장님들은 다 요걸 쓰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여기까지 끝. 그 다음에 이제 종료. 감사합니다. 모두 완료되어 있잖아요. 그럼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지금 양식을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웹사이트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냥 여기에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이동이 아니라 그냥 전화, 우리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그럼 한국 우리 지점장님들의 연락처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제 번호를 설정할게요. 아까 여기 보시면 지금 전화하기로 웹사이트로 이동하기 하면 웹사이트로 바뀌고 비즈니스 전화하면 전화. 요걸 클릭하면 우리가 설정한 전화번호로 근데 보통 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없죠. 우리가 전화를 하죠. 바로. 자,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식 만들기가 끝난 거예요. 아까 양식 유형에서 설정에 들어가서 한국어로 바꿔주고 제목을 우리가 관리 편하게 해서 넣어주자. 그리고 소개는 지점장님들이 쓰고 싶은 말을 쓰시면 된다. 그리고 질문은 아까 첫 페이지에 보험 경력이 있냐 없냐를 걸르고 싶다면 그걸 넣으시면 되는데 그거는 굳이 안 넣으셔도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요 밑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여기에 카테고리 추가에 연락처 필드에서 선택하시면 되고 요거는 삭제도 가능하다. 요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요 링크를 활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종류에 들어가시면 그냥 요 정도 비즈니스 전화 걸기로 바꾸고 우리 지점장님들의 전화번호. 그럼 이제 양식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그럼 만들기를 누르면 이제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홍보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홍보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홍보하기가 넘어왔어요. 그럼 이제 사진을 좀 바꿔야 되잖아요. 요대로 그냥 이게 이제 화면에 광고 화면에 보이는 이제 그것들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미디어 선택이라는 게 있죠. 미디어 선택. 그럼 제가 이제 여기 선택해 놓은 것들이거든요. 요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그 업로드를 시킬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 다시 받아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설계사 모집이니까 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두 개가 뜨죠. 그럼 얘는
지우고 싶어. 요거 하나만 넣고 싶어. 그럼 요 하나만 이제 미디어 선택해서 요 밑에 사진이 뜨는 거, 뭐 두 개, 이런 것도 뜰 수 있는데 삭제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시는 거 선택해서. 그럼 이제 하나가 떴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미리 보기예요. 금융 서비스라고 돼 있는 요거를 이제 바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아까 하고 싶은 얘기, 월천 소득 만들어 드립니다. 뭐, 1번, 확실한 DB, DB 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고 싶은 얘기를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뭐 교육 시스템, 그 다음에 뭐 타사 대비 높은 원점, 비교 불가. 이렇게 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여기 이제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럼 뭐 우리 광고 같은 거 보면 여기에 뭐 많이 쓰기도 하죠. 뭐 사무실도 준다. 그다음에 정착지원금. 여기 정착지원금 저희가 주니까 뭐 정착지원금 여기에 정착지원금은 기본.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그리고 밑에 구초이스 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바꾸셔도 돼요. 월천 소득 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요렇게 화면에 뜹니다. 그리고 신청하기, 뭐 더 알아보기, 그냥 신청하기를 하시면 돼요. 요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식은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어. 그리고 자, 그럼 누구한테 이제 내겠느냐? 나이는 18세 너무 낮잖아요. 25세. 보통 이제 25세. 그리고 우리 지점장님들이 자, 여기는 대한민국으로 돼 있잖아요. 나는 대전만 내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추가 위치. 요걸 하지 말고 자, 볼까요? 대전. 대전하면 대전만 나가는 거예요. 뭐, 그다음에 나는 대전이 아니라 천안, 천안까지. 그다음에 청주도 하고 싶어. 청주가 보험시장이 크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지역 광고가 되는 거죠, 요거는. 요 지역에서만 나가는 거고, 이거를 다 바꾸고, 아까 같이 제가 대한민국으로 해놓으면, 아, 이건 강원도네요. 대한민국으로 나가요. 전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들한테, 아까 어떻게 해요? 25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한테 다 나가는 거예요. 뭐 상세하게도 할 수 있지만 일단 지점장님들이 하시는 거는 여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셨죠?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종료를 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난 일주일 동안만 할 거야. 아니면 끝까지 낼 거야. 그리고 하루에 얼마를 나는 쓸 거야. 5천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보통 10,000원으로 해놓습니다. 그럼 10,000원, 하루에 사용하는 비용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면 한 달이면 한 달 내내 내가 쓴다 그러면 30만 원이 될 거고 중간중간 내가 광고를 중단하고 다시 재개할 수 있잖아요. 이제 하시다 보면 요일별로 요일별로 이제 많이 들어오는 날들이 있어요. 안 보는 날들도 있고 그러면 그때를 선택해서 광고를 잠시 중단해 놨다가 다시 재개하실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 설정을 다 하시게 되면 이제 여기 게시를 누르면 자 보세요. 광고 제출 중. 광고로 지금 광고가 검토 중이라고 나오죠? 잠재 고객. 이 잠재 고객이라는 게 이제 우리, 어, 전화번호나 이런 DB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형태를 잠재 고객이라고 합니다. 쇼핑몰하고는 좀 틀리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고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 지점장님들이 조금, 잘,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거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서 제가 쭉쭉 할 테니까 요 화면을 잘 보면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자, 로그인. 우리 지점장님들이 갖고 있는 그 로그인.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광고 관리자. 자, 여기서 만들기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만들기를 하면, 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요거 하고 나서 여기서도 만들어 볼게요. 일단 제일 쉬운 게 이 왼쪽에 있는 모든 도구들아. 그리고 청구 및 결제도 나중에 뭐 요거 여기서 하면 안 돼 있으면 청구 결제가 설정하라고 나오니까 그때 가셔서 하시면 돼요. 자, 모든 도구. 그다음에 인스턴트 양식. 자, 이렇게 새로 뜨는데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식 만들기. 새로운 양식. 자, 그다음에 여기 설정부터 들어가서 한국어로 바꿔주고 그리고 제한고. 이번엔 제한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지점장 모집. 공모 봉 이거는 우리만 본다. 여기까지는 볼 거 없다. 그다음에 소개. 인사말. 그리고 상세 설명은 문구는 지점장님들이 이제 만드시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뭐 하신 다음에 넘어가서 첫 번째 질문 필요 없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연락처 정보는 카테고리 추가해서 먼저 전화번호, 이메일은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삭제하고 또 여기에 지역이 나와야 되니까 카테고리 추가해서 도시. 그러면 우리가 도시까지, 요까지는 이제 끝. 개인정보 처리 방침.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링크를 걸어 놓는다. 이것도 끝. 그다음에 다 끝났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전화 걸기. 다 끝났죠. 그러면 양식 만들기. 아, 질문이 빠졌네. 이렇게 친절하게 안 되면 뭐가 어디서 안 됐는지 나오죠. 그러면 아까 어디였죠? 요거였죠? 0502. 요건 아까 홍보를 했죠? 그럼 홍보하기를 들어가서 자, 이제 여기 사진을 바꿔야죠. 지점장 저희 아니면 요걸 해볼까요? 두 개를 넣어볼까요? 요것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점장 데모지. 자, 그럼 여기도 설명을 바꿔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뭐 이것도 연령도 자, 요건 한 30세로 바꿔볼까요? 한 35세? 내가 이건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좀 많이 하면은 더 많이 그 사람들이 보겠죠?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하루에 10,000원. 종료일 없이. 만약에 종료일을 선택하면 7일 동안 하루에 10,000원씩 나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없이.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카드가 되어 있죠? 게시. 이렇게 하면 이제 광고가 아까처럼 광고로 이동. 요거는 이미 이제 나갔네요. 게재 중이라고 돼 있죠. 게재 중이라고 돼 있으면 그게 승인이 돼서 지금 이제 페이스북으로 나가,
나가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꾸준히 내줘야 광고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검토 중인 거죠.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게재 중에 있는 거에 보면 요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광고를 일시 중단할 수 있죠. 일시 중단. 그럼 여기 보시면 4일 이상 광고하는 게 좋습니다. 오랫동안 해야 이게 처음에는 보고 지나가지만 계속 광고가 똑같은 게 올라오면 한 번은 눌러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광고를 일시 중단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일시 중단됐죠? 다음에 다시 한번 다시 홍보하기. 요거는 이제 아, 요걸로 다시 들어왔네요. 요거 다시 게시. 요거는 핸드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실 수 있는데 광고를 만드실 때는 편집하시기가 PC가 좋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광고 만드는 것까지 끝났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지점장님들이 준비하실 거는 요런 카드 뉴스라든지 내가 올리고 싶은 내용의 컨텐츠만 준비를 해 놓으면 되죠. 아니면 내가 그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던 뭘로 하시든 그렇게 해 놓으시면은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럼 다시 로그인해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처음에 들어가서 내 광고를 페이스북에서 어디 가서 찾아요? 광고 관리자로 들어갔더라. 그러면 내 광고가 자,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여기 모든 도구에서 인스턴트 양식으로 들어가서 만들었잖아요. 이게 제일 쉬운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광고 관리자라는 걸로 들어오면 이 캠페인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서 만들기. 로 들어가면 자 우리가 뭘 해요? 잠재 고객.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버전 인스턴트 만들기 자, 잠재 고객으로 들어가셔서 계속 그 다음에 여기 캠페인 설정이 간소화가 아니라 이거는 수동 설정 내가 하기 위해서 처음에 한 번은 아마 이 만들기로 들어가셔야 그게 세팅이 될 거예요. 자 여기는 아무것도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럼 이제 인스턴트 양식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죠. 여기서 내가 체크하는데 그냥 자동으로 인스턴트로 뜹니다. 굿초이스 1인 비용은 그냥 10,000원으로 변경하시고 종료 날짜 설정 안 하시면 되죠. 이제 아까 했던 게 요건 앞에서 이제 좀 나와 있죠. 타겟 관리, 타겟 대한민국. 여기서 이제 좀 더 그 상세하게 할 수는 있는데 일단 거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지점장님들 힘드시니까 여기 만들기로 들어와서 쭉 하라는 대로 하면은 그냥 이렇게 되더라. 아까 처음에 잠재 고객 누르고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 화면으로 넘어오면 여기서는 확인하실 거는 일일 예산만 확인하고 내가 종료 날짜를 설정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양식을 기존 거를 쓸 거냐 만들 거냐 여기서 양식 만들기를 하면 아까 그 화면으로 넘어가죠. 그대로 이제 똑같이 하면 돼요. 여기서 양식이 그냥 내비두면 영어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국어로 바꿔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소개, 질문, 똑같이 다 돼 있죠? 그 다음에 양식 만들기. 그러면 이제 양식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동의하고 게시. 여기서 이제 아까 그 했던 동의하고 게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아까 제가 인스턴트 양식으로 해서 만드시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한번 더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 없으시죠?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자, 페이스북은 이렇게 끝을 내고요. 제가 필요한 그 내용들은 우리 지점장님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잡코리아를 한번 볼게요. 잡코리아를 제가 아이디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잡코리아 들어가면 잡코리아는 개인이 채용 공고를 낼 수는 없어요. 기업 서비스 로그인으로 들어가셔서 저희 이제 아이디는 제가 요거 공지방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자, 이런 화면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굿초이스 서비스의 이제 화면이고 공고를 이제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뭐 포지션이 보험 설계사. 이 제목을 쭉 입력하고 내려가시면 돼요. 요것도 개별적으로 제가 한번 기존에 있던 거를 한번 들어가시면 다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거 제가 한번 그냥 냈었던 거거든요. 두 개를 냈는데 요거를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투잡으로 하실 분들 한번 해본 거거든요. 내용을 들어가 보면 공고 보기. 그러면 제목 진짜 영업해 보신 분들만 오세요. 이걸 보고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이건 이제 무료 광고를 낸 거고 유료로 이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 유료로 또 올리실 수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지역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하실 때 공고 등록하실 때 보면 여기는 우리는 프리랜서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뭐 경력자, 신입자, 경력 무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직무, 보험 연봉, 스킬 뭐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영명, 뭐 영영명 이렇게 하면 되고 학력 무관, 연봉, 면접 후 결정. 그리고 근무지. 요거는 뭐 저희 그 주소지는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전, 대덕구. 뭐가 있을까? 요걸로 한번 잠깐만요. 337 서울 강남구 학동로 동로 337 10층. 그럼 주소가 바뀌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점장님들이 계신 곳의 주소로 변경을 하시면 되고 근무 지역 뭐 강남구 아니면 뭐 대전으로 세종이다 대전이다 그러면 대전으로 바꾸시면 되고 자 이렇게 변경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건드실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제 채용 제목 여기다가 뭐 보험 설
아까 우리 위에 입력한 거 있죠? 그러면 입력한 게, 제목을 제가, 여기 안 넣네. 제목을 여기 입력해주면 입력한 내용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담당 상세 업무, 우리 보험 영업.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쓰면 돼요. 뭐 DB로 활용하고 우대사항은 DB를 주고 정착지원금을 주고 이런 내용을 쭉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개인정보 수집하고 등록 완료. 이렇게 하시면 이것도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 지점장님들이 그 활용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한테 무료 공고로 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 꼭 유료 공고 안 내셔도 돼요. 유료 공고도 유료 공고지만 이걸 뒤져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 예전에 광고 냈던 건데 한번 이게 제목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잡코리에 저는 이제 유료 광고를 그 당시 냈었는데 어떻게 제목을 냈냐면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과거에 뭐라고 냈냐면 보험 영업이지만 기본급을 지급하겠습니다. 기본급 200만 원. 그리고 이게 다 공고로 보고 들어온 거예요. 대부분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출근만 하면 2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수당 교육제도. 그러니까 제목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틀리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제 뭐 기본급을 준 건 아니지만 그런 형태의 어떤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런 형태로 해갖고 이제 광고를 냈던 건데 이 광고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유료 광고를 냈지만 무료 광고로도 많은 분들이 보고 들어오셨고 지금 이제 일 때문에 지금은 참석 못 하셨는데 11시부터 오신다고 하시는데 일산 파주 쪽에 있는 지점장님은 제가 잡코리아 아까 낸 공고를 보고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이 잡코리아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 지점장님들이 그 광고를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이런 광고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페이스북 그리고 잡코리아 내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점장님들이 이거 한번 보시고 페이스북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올려놨던 제가 올렸던 내용들은 이 공지방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지점장님들이 넣고 싶은 문구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본인의 계정에 거기서 나와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뭐가 잘못됐으면 뭐 하라고 설명이 나오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잘 따라하시면 오류 없이 끝까지 하실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잡코리아도 나쁘지 않다. 거기 내가 공고를 내서 유료로 하겠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저희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거든요.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어떤 식으로 낼 건지 거기서 또 우리가 문구나 내용들 같은 거 주면 시안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지점장님들이 잡코리아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이 파워풀하게 많은 분들을 만나실 수 있다. 제가 그 페이스북 한 달이 채 안 돼서 그때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35명, 전체적으로는 한 50명 정도에 들어왔지만, 그 중에 한 2, 30%? 30%만 돼도 굉장히 큰 성공이죠. 제가 딱 30% 정도 그 중에 우리 지점장님들하고, 어,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분들하고 하면 한 30% 정도가 넘죠. 그리고 제가 오늘은 당근은 안 보여드렸는데 당근도 그거는 사업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당근은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거는 지역을 정말 세밀하게 동별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지점장님들이 하고 상의해서 그 지역에 어느 동에 어디 지역까지 낼 건지를 설정해서 광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가 가장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페이스북 광고를 하게 되면 인스타그램하고 같이 연동돼서 나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봅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내는 게 중요해요. 조금 내다가 말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잊어버리는데 계속 반복돼서 광고가 나한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직 생각이 있거나 처음 봤을 때는 없었는데 나중에 이직 생각이 되었다? 그때 뜰 때 누르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모으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지금 페이스북을 좀 활용해 보자. 그리고 잡코리아도 무료 공고를 지역별로 한번 내보자. 제가 그건 지역별로 내놓을게요. 그리고 특별히 원하시는 문구가 있으면 저랑 제가 한 번씩은 다 우리 지점장님들 만났을 때 요 이제 페이스 광고 내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제가 직접 방문을 드리거나 통화를 했을 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또 설정을 해드릴 수 있고 잡코리아나 당근 광고는 원하시는 내용으로 원하시는 지역에 광고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부터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럼 지점장님들 저랑 통화를 해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좀 통화를 해야 될까요? 그걸 이제 좀 얘기를 할 건데, 김현지 지점장님, 네, 자, 우리 부산에 있는 지점장님이 이제 몇 분 통화를 해보셨거든요. 그쵸?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지점장님하고 지점장님 제가 드린 분하고 할 때 통화할 때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시면서 통화를 하셨어요? 일단은 이제 본업은 하시면서 이게 투잡으로 조금 이제 부업식으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조금 이제 아, 부담 제가 좀, 없이 좀 예,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우리 부산에는 그 후보자들이 제가 페이스북 광고로 해서 온 분들이 직업이 있는 분들이 한 30대 중반. 그래서 그분들 이제 그 투잡으로 한번 해봐라. 이런 컨셉이었거든요. 처음에 통화해서 여보세요 했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제 인사드리고 생각 조금 해보셨냐 음. 하시면서 이제 그 한번 부담 없이 네. 해보실 생각 없느냐 이게 정리를 좀 하려니까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어렵죠? 자, 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제 우리 김현지 지점장님이 페이스북을 이제 광고를 냈는데 제가 후보자로 신청을 했어. 내 전화번호하고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하고. 네, 그럼 저한테 전화를 이제 처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RP를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지점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따르르 네, 제가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예, 어디시죠? 아, 저는 그 광고 문의 주셔가지고 전화 드렸거든요. 무슨 광고였죠? 그때 봄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아, 혹시 네, 어디세요? 네, 부산입니다. 아, 어디 보험사죠? 아, 저희는 LG금융이라고 이제 혹시 또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어,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보셨죠? 이제 예. 뭐 이렇게 여기 뭐 큰 유령 회사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보편적으로 삼성생명이나 이렇게 조금 번화 이제 대기업이 있는 반면에 저희는 이제 작은 작지도 않고 서울에 이제 이거 뭐야 네. 아무튼 네, 어떤까지 네, 해야죠. 예. 아, 그 보험 대리점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 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점장님들이 이제 이게 참 그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지점장님들을 저랑 한번 이제 저도 사실 통화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하죠. 근데 우리가 스크립트를 만들어 놔야 돼요. 전화로만 굉장히 상담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제 스타일은 무조건 만나면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야기는 잘 할 수 있는 그런 또 성향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화 통화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이든 잡코리아든 우리한테 전화를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우리가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처음에 여보세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거 잘 하셨는데 제가 이제 보통 말씀드릴 때는 여보세요? 처음에 우리 지점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김현주 씨 되시죠? 라고 물어보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 소개를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주 지점장님? 음, 제 소개? 아, 예. 지금 지점장님만 마이크를 켜놔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 네. 아니, 이거 굉장히, 왜냐면 지점장님만 이제 우리 통화를 해봤잖아요. 자,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DB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전화하셨을 때 안녕하세요. 김현주님 되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안녕하세요. 페이스북 통해서 지점장 광고 문의 주셔서 전화드렸습니다. 김현주님 되시죠? 어느 게 더 혹시 본인이 받아들일 때 그러세요? 두 번째? 두 번째가 낫죠.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처음에 바로 이름을 맞는 것보다는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안녕하세요. 페이스북 광고 통해서 지점장 관련된 문의 주셔서 전화드렸습니다. 김현주님 맞으시죠?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면 네, 맞습니다.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맞는데요? 보험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대체적으로 거긴 뭐 하는데요? 아니면 뭐 어느 회사요라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애지금융 서비스가 낯설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낯설다는 사람들은 이제 제가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또 전화 통화하는 거를 이제 녹취해서 저희 공지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점장님들이 그걸 들어보시고 제가 실제로 전화하는 거를 녹음해 갖고 드릴 수도 있고요. 저는 그리고 제가 이제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드리기도 할 거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명확히 해야 돼요. 이 사람을 내가 만나는 게 목표다? 그러면 만나는 쪽에 스크립트를 갖고 가야 되고 나는 전화로 그냥 끝내버리고 싶어. 그러면 전화로 모든 걸 물어보는 스크립트를 갖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전화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 통화로 꽤 길게 간다라고 하면은 이분의 이제 신용 상태를 꼭 물어보셔야 돼요.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 보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경력자가 이직해 올 때 정착지원금이나 이런 거 문의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보증보험 되는지. 근데 저는 이게 어떤 분들은 혹시 뭐 정착지원금 받으시려면 보증보험이 되셔야 되는데 가능한 상태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도 됩니다. 꼭 물어보셔야 돼요. 만나서 보험을 하고 있는 분이 통화가 좀 어느 정도 쭉 확인하는 절차에서 만나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험 경력자다, 이직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만나려고 하지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만납니다. 근데 우리 지점장님들도 내가 만나서 할 건지 아니면 전화로 어느 정도 걸러내서 만날 건지 이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점장님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전화로 어느 정도 걸러내셔야 됩니다. 경력은 있는지 그리고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정착지원금이나 그리고 또 어, 등록하기 위해서는 위촉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인데 요즘 어디든 보증보험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뭐 수수료를 분급을 받던가 다른 방법도 있지만 보증보험이 기본이니까 보증보험은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거기서 다 걸러지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스크립트들은 제가 좀 정리해가지고 또 실제로 통화하는 걸로 해가지고 드릴 테지만 이 전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점장님들이 연락이 들어오면 또 언제 해야 되는지. 우리가 페이스북을 우연히 봤는데 뭐 10분 전에 들어왔어요? 아니면 20분 전에 들어왔어요? 어떤 분들은 바로 하는 분이 있고 저는 보통 하루 정도 묵혔다가 하기도 하는데 당일날 하는 게 좋습니다. 잊어버려요. 내가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우리 지점장님들도 아마 관심을 갖고 한 사람은요, 거기서 또 이제 판별이 돼요. 내가 전화를 했는데 기억을 해요. 이 사람은 나랑 통화를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억을 못 해요. 뭐지? 내가 언제 했지? 이러면은 이제 그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막 보는 대로 눌러버리고. 실수로 또 누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점장님들이 상황 판단을 좀 잘 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보증보험뿐만 아니라
우리 이크린 서비스 있죠. 그 회사 다닌 현황하고 그다음에 유지율 그리고 보험 그 금융 보증보험제 그 청구 이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있잖아요. 그러면 저랑도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전화 통화로 이클린 서비스 그럼 이클린 서비스 한번 조회해봐도 될까요? 근데 신기하게 안 해줄 것 같죠? 해줍니다. 전화 통화가 거기까지 가잖아요. 아까 보증보 쪽에서 우리 LG금융 서비스고요. 당신은 어디 다니고 있어요? 정착지원금 뭐 설명해주고 보증보험이 돼요, 안 돼요? 아, 그러면 이동이 가능하신지 혹시 이클립 서비스 좀 한번 조회해봐도 될까요? 그러면 연락처 넣고 통신사 받아서 우리가 여기서 조회해보고 그거를 이제 받아놓는 게 가장 좋죠. 거기까지는 지금 안 되시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시는 거고 처음에는 보증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까지 물어보시고 만납시다. 내가 당신 있는 대로 갈게요. 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 사람들은 상대방은 생각이 없거든. 우리 생각이 있으면 적극적인 분도 있고 바로 만나자는 분들도 있는데 드물죠. 우리가 만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화가 연락처가 정보가 들어오면 이제 DB가 생성이 된 거죠. DB 생성이 되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낸 광고 페이스북 통해서 광고 문의 주셔서 또는 페이스북 보시고 설계사 모집 광고 보시고 문의 남겨주셔서 연락드렸습니다. 김현주님 되시죠? 그럼 이제 맞습니다. 혹시 그럼 보험에 지금 보험 일을 하고 계시나요? 물어보면 보험 일을 하고 계신다. 아니다. 보험 일을 하고 계시면 저희는 에즈금융 서비스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원래 이제 뭐 유명한 데는 안 물어봐도 되는데 여기는 에즈금융 서비스는 낯서실 수 있는데 설계사가 4천 명 근무하고 있는 대형 지회입니다. 이게 직영만 운영하다 보니까 어, 전국의 조직이 아직은 서울 수도권 위주로 있고 이제 지사 모집을 해서 전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지회이기 때문에 좀 낯서실 수는 있지만 굉장히 크고 안전한 법인 대리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혹시 어느 지회, 어디 보험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 얘기 안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성향에 따라서 이거 물어보면 대답할까? 대답 다 합니다. 희한하죠. 이게 전화 통화가 우리 이제 DB 교육할 때도 하겠지만 전화 통화에서 우리 전화를 받았다? 그분들은 내가 물어보는 거를 다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면 그냥 끊어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차피 우리랑 인연이 안 될 뿐이고 통화가 좀 더 내가 의도하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끌려온다? 그럼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에서 좀 민감할 수 있는 질문까지도 다 답을 해 주세요. 실은 나 어디 만나봤는데 뭐 여긴 이렇다더라. 라고 얘기하시면 그건 우리도 맞출 수 있는 조건입니다. 다 정착지원금은 대부분 직전 1년간에 30% 정도를 대부분 지급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으면 그럼 자세한 거는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계시는 곳으로 편한 일정 주시면 그쪽으로 찾아갈게요. 자, 여기까지 잘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이런 얘기 합니다. 제가 문자로 약속 장소 남겨드릴게요. 김현지 점장님 이러면은 보통 연락이 오든가 문자가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든가요? 점장님? 네? 못 들으셨어요? 뭐, 지금 그거 스크립트 보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하는 네. 아니야, 제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그 약속을 잡을 때 지점장님들이 날짜를 먼저 주셔야 돼요. 자, 어저께 이제 우리 DB 활용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고객이 제가 그러면 약속 장소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월 7일 날 3시에 만나기로 했어. 거기까지는 잘했어. 그럼 장소는 고객님이 편하신 대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보내주시는 분들은 진짜지만 그 보내주는 거를 잊어버리거나 거기서 끝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약속, 처음에 이제 질문할 때 통화할 때 페이스북 통해서 아니면 잡코리아에 이력서 내주셔서 전화드렸습니다. 누구님 맞으시죠? 그리고 이제 뭐 보험 경력이 있으신지 보증보험 되는지 더 나아가면 뭐 이크린 서비스까지도 보시고 이크린 서비스는 이제 만나봐서 해도 되니까 그럼 보증보험이 되는지까지 확인해 보시고 만납시다. 그럼 약속을 잡을 때 중요한 거는 다 아시겠지만 다 알지만
우리가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아, 고객님 그러면 날짜까지는 잡았어요, 시간. 편하신 대로 약속 장소 남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 있는데, 이건 반반입니다.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지점장님들 저랑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약속 장소를 확인해서 보내드린 적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예를 들어서 부산에 우리 지점장님 사하구 쪽에 있는데 그럼 사하구 어디쯤이세요? 그럼 지하철역이나 이런 걸 얘기해주면 저는 제가 근처에 제가 뭐 스타벅스나 투썸 플레이스를 찾아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거꾸로 내가 장소를 찾아서 보내주는 경우가 훨씬 더 고객을 만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우리 DB 가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DB가 들어오는 게 우리가 리크루팅 DB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만나는 내용에 지금 같은 통화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제가 부산 쪽만 들어와가지고 다른 쪽은 못 드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인천이나 대전이나 그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제가 토스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제가 들어오는 것들은 그 지역에 있는 지점장님들한테 저한테 들어오는 것도 토스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전화를 해보시고 계속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점장님들이 거기서 만나서 미팅해 보시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제 위촉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시면 돼요.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 제가 만나봐야 되는 상황이거나 이렇게 되면 사전에 만나보거나 통화를 해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해보고 또 우리 지점장님들이 지역이 아니라 전국으로 광고를 냈는데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광고를 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전화를 먼저 해보시고 그러면 만나는 거는 본인이 만나기 어렵잖아요. 서울에 제가 있으니까 서울에 누구누구가 있는데 제가 연결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그분하고 통화해서 약속 장소를 잡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부산에 있는 누구에 왔어요. 그럼 부산의 지점장님한테 넘겨드리고 만나볼 수 있게 대전에 또는 인천에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점장님들도 광고를 내시고 저도 광고를 내서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전화하시고 만나서 인터뷰까지 그리고 그 내용 결과를 저랑 같이 상의하셔서 이분 위촉하자. 그러면 진행하시면 되고 특이사항은 제가 만나보거나 위촉하기 전에 만나보거나 또는 확인해야 될 게 있으면 그때 그분하고 통화를 해보거나 만날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 지점장님들과 본부장님들이 결정하실 수 있는 것들은 다 결정하시고 결과만 공보해 주시면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과정에서는 저랑 같이 계속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 갈 겁니다. 이거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교육들이 굉장히 뭐 보면은 지점장님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 나도 해봤어 하실 수 있지만 막상 이런 프로세스는 저는 지금 한 3년 정도 해봤는데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 성과를 내고 있고 그 노하우를 지점장님들하고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점장님들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경력자분들이 입사를 하시면 제일 힘들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DB, 우리가 영업 활동하고 있는 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균 인당 70만 원을 내고 100만 원을 내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다. 세일즈 프로세스가 있다 그러면 본인이 하고 있던 거에 우리 세일즈 프로세스를 접목하는 게 더 좋은데 경력자분들은 그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신인들을 많이 입사도 시키긴 하는데 우리 지점장님들도 본인이 해봤던 리크루팅 방법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걸 접목을 꼭 시키세요.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방해서 하시면서 자꾸 경험이 쌓이면서 본인만의 노하우가 생길 수 있게끔 그것을 제가 같이 나눠드리는 거고 그게 우리가 같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하나고요. 제가 우리 지점장님들한테 지역별로 모든 권한을 다 드리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판단이 안 서시면 저랑 상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갈 거고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지금 대전에 두 분, 부산에 한 분, 인천 그리고 일산 파주 수도권에 광고를 쭉 내다 보면 지금 예전에 내가 지역 광고를 하려다 보니까 사람이 안 모이는 거죠. 전국 광고를 내는데 지역이 멀어서 못했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더 확률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게 되더라.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런 프로세스를 잘 따라오시면 된다.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
그다음에 당근 광고, 잡코리아 광고, 그리고 알바 천국이나 알바몬에 제가 등록해서 또 우리 인재 검색해가지고 전화 직접 할 수 있는 이제 하나하나 우리 관리자분들하고는 이렇게 교육을 할 거고요. 그리고 조만간 우리 대전에 지금 이제 사무실을 얻었는데요. 거기 이제 회의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쪽에서 모여서 중간이잖아요. 모여서 이제 오프라인 교육을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또 우리 6월까지는 상반기까지는 우리 지점장님들하고 저랑 물론 영업도 해야 되지만 이 조직 관리를 하고 리크루팅 가장 중요한 조직 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리크루팅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조직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경험을 같이 공유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리크루팅 관련된 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다시 한번 요거를 좀 보세요. 보시고 제가 그 저희 유튜브 채널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쭉 한번 라디오처럼 들으세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나중에 우리 신인들 들어왔을 때 제일 고객하고 상담하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동행도 해주고 RP도 하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가 고객을 만났을 때 했던 얘기를 녹음을 해서 반복해서 듣는 게 교육 효과가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던 얘기를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듣거나 아니면 뭐 지하철 안에서 내가 했던 얘기들을 들어보면 아, 내가 무슨 얘기를 빼먹었구나, 못 빼먹었구나.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자꾸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지점장님들도 우리가 교육했던 내용들, 특히 관리자분들의 교육은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잊고 있었던 거, 그리고 놓치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점장님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보험하는 사람들은 전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 녹음하게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꼭 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우리 계약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리크루팅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메모가 안 될 때 녹취한 거 들어보고 또 내가 전화로 우리 사전에 이제 그 처음 연락을 하잖아요. 그럼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아,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못 했구나. 어떤 얘기 했을 때 반응이 좋았어. 그러면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듣고 다음번 또 통화할 때 스크립트를 나 나름대로 계속 만들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점장님들도 자동 통화 안드로이드 폰, 삼성은 자동 녹음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계속 파일이 쌓이겠죠.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그 통신사별로 AI 그가 있잖아요. 그래서 SK는 ADAC 그리고 LG는 익시오라는 그러한 그 AI 통화 를 도와주는 AI가 있거든요. 그걸 해놓으면 통화 요약도 해주고 녹취까지 다 해줍니다. 아이폰도 그 서버에다가 녹취가 되니까 꼭 녹취를 해서 통화해보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스크립트가 날로 날로 발전을 하고 이제 통화만으로도 우리 그 후보자들 또는 고객들을 어느 정도는 걸러낼 수 있더라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페이스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고하는 거 10분도 안 걸리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광고를 좀 내보자. 그리고 전국으로 설정해서 해당 지역에 있는 관리자분들한테 토스를 해주고 우리 지점장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제가 하는 것들은 지점장님들한테 다 조직으로 넣어드리겠지만 각각 지점장님들이 지역이 달리하는 것들은 관리에 대한 오버라이딩을 좀 우리가 모여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일부 오버라이딩을 좀 관리하는 분한테 나눠주자. 그러면은 놓치지 않고 전국 조직을 내가 또 우리 지점장님들도 형성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DB가 생성됐을 때 전화하는 거 되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전화하는 거는 스크립트도 중요하지만 자동 녹음을 해놓고 계속적으로 반복해놓고 들어보시면 아 내가 어떤 얘기들을 했을 때 성공한 또 그런 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요럴 때 좋았구나. 그럼 요런 얘기들을 좀 정리해서 내 페이스대로 끌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도입부터 마지막 약속까지 내가 좀 주도적이 되자. 상대방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미팅까지 가는 과정에 전화로 1차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나만의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자. 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면서 요 그 리크루팅 관련된 교육은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제 우리 지점장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 교육, 실질적인 영업에 대한 것들을 한번 리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오늘 할 거는 실손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정리를 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는 보장 분석이잖아요. 제가 요거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시고 말씀드릴게요. 요새는 보험료가 걱정이세요? 보장은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보험료는 줄여서 낭비 없이. 현재 가입하고 계신 모든 보험을 종합적으로 검진해 중복되는 보장을 정리하고 빠진 보장을 빵빵하게 채워드립니다. 무료로 상담받는 보험 컨설팅. 당신의 보험을 진단하고 처방해드립니다. 보험 전문 컨설턴트 닥터인슈를 만나보세요. 검색창에 닥터인슈. 지금 제가 요거를 이제 광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한 150만 원 들었나? 한 3년 전에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게 이제 보장 분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고객의 보험을 진단하고 처방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만나서 우리 요번에 간병인 4월 달에 간병인 엄청 났죠? 제가 4월 달에 이 리크루팅 후보 4월 12일 날인가 17일 날 통화했던 분이 어저께 카톡이 왔어요. 그동안 연락 안 되다가. 아, 너무 바빴다. 언제 언제 만납시다. 뭐 이렇게 이슈가 있는 영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고객들에게 평상시에 간병인은 뭐 예를 들어서 분석을 해봤더니 뇌혈관 쪽에 이분이 가족력이 있거나 그러면 뇌혈관 질환은 반드시 동반해야 되는 그게 간병이잖아요. 그럼 간병인에 대한 이슈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랑 같이 할 거예요. 그냥 간병인이 어, 입원했을 때 얼마 주고 그다음에 가족 간병도 되고요. 간이 영수증도 되고요. 또 메리츠는 간병인을 사용하면 그냥 보험사에 전화하면은 다 해준대요.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왜 간병인을 해야 되는지가 들어가면 상품 내용은 사실 고객이 어떤 건지 알고 가입을 해야 되지만 이미 마음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유리한 상품을 고객한테 안내해 줄 때 비슷하다면 하나 선보가 50%라도 더 시장이 높아요? 그러면 다른 데랑 비교해 보니까 별 차이 없어. 그럼 하나로 갈 수 있는 거죠. 보험사는 고객의 선택에 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따라 가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게 우리 보장 분석이다. 그런데 그거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더라?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 근데 실손보험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막상 고객하고 이야기할 때 실손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실손보험이 우리가 고객하고 만나는 처음에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객 등록하고 가입된 현황을 보면서 이분이 언제 실손보험을 들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야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왜? 실손보험을 건드리지 않고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룸이 없거든요. 뭐 과거에 뇌졸중밖에 없네요. 뇌출혈밖에 없네요. 하나 더 추가하셔야 되겠네요. 이런 얘기들도 갈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를 만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실손보험이 어떤지 이걸 내가 바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손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이 약관에 대해서 꼼꼼히 모르더라도 언제 시기별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세대별로의 특장점만 기억하고 있어도,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 가입한 연도만 보더라도, 고객님 이거는 1세대네요. 2세대네요. 3세대네요. 이런 이야기를 바로 해준다 그러면 고객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저는 영업을 해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년 동안 회사만 다녔어요. 관리자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회를 한 것도 한 10년 됐는데 한 7년 정도는 영업을 하진 않았어요. 관리만 했죠. 그런데 제가 한 1년 정도 2022년도, 21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가 피크였어요. 23년도는 이제 리크루팅 하느냐고 제가 제대로 못했는데 영업을 해보니까 저 한 달에 100만 원씩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근데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실손보험을 다 전화시켰어요. 왜? 실손보험에 대해서 제가 고객한테 있는 그대로 잘 설명을 드리니까 고객이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우리가 신입이든 경력 오시는 분들하고 또 시작을 합니다. 제가 우리 지점장님들은 좀 압축을 해갖고 시간을 좀 줄였는데, 어, 하루 종일 3주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이 가장 처음이다. 실손보험이 어떤 거냐? 제2의 의료보험이다. 저는 이거를 신인들한테 외우게 합니다. 실손보험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개인 의료비 지출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거를 고객한테, 고객님, 실손보험이라는 거는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우리가 지출하는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을 실손의료비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요 간단한 문구지만 그게 고객들한테 신뢰도가 계속 올라가죠. 아, 이 사람은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이구나.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관리자만 20년 하고 교육만 20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이, 얘는 우리가 속된 말로 아니구나. 마음을 접고, 어, 이런 경우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막 고객 등록할 때까지만 해도 이러고 있다가 실손보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당겨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음속에 쾌감이 희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실손보험이 가장 중요한데, 실손보험의 정의,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서 암에 대한 정의, 암에 대한 정의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정확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의료적으로, 질병학적으로, 간단하게라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요 짧은 기간이지만 같이 나눌 거고요. 좀 더 자세하게는 우리 또 경력자분이나 신입들 왔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또 교육을 한다. 자, 국민건강보험하고 의료보험의 차이는 우리 잘 아시죠? 강제보험, 민영보험, 그 다음에, 어, 여기서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의료부에 대한 1차적인 보상이고, 실손보험은 1차적으로 보상되지 않는 거를 보상해주는 게 실손의료보험이다. 그리고 정액보험과 실손의료비. 자, 여기서 제가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릴 게, 이 실손보험하고 예전에는 실손보험이 참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이 정액보험의 특약들이 너무 다양해지다 보니까 실손보험이 사실 역할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1세대 보험료 많이 내면서 자기 부담금 없이 다 주니까 그게 좋아.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과연 맞을까? 라는 고민을 해보시면서 고객한테 접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실손보험 1세대는 오래되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만 원씩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한 두 번, 세 번 갱신이 돼버리면 5년마다 갱신이 돼서 10년 뒤에는 또는 15년 뒤에는 100만 원 이상 내실 분들도 지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좋다고 끌어안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요즘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특약들이 너무 많이 나왔죠. 그냥 실손이 아니라 정액으로 보상을 해주는 게 특약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실손 의료비를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면서 고객한테 접근하면 우리가 많이 판매하고 있는 이런 정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을 하더라. 자, 가입 형태. 우리가 옛날에는 보통 2세대까지는 특약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신인들은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처음에 이제 고객들 등록하면 가입 현황이 쭉 나오잖아요. 우리 보장부석 앱이나 보험사 앱에서 볼 수 있는데, 고객님 실손보험은 어디 언제 드셨죠? 막 찾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떤 암이면 암, 종합보험 안에 이 실손 의료비가 특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세대가 보통 2세대까지가 마지막이죠. 그리고 3세대부터는 단독형 실손. 2세대 마지막도 단독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보통 2세대까지는 특약형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상품 안에 꼼꼼히 봐야 돼요, 특약을. 그래서 이게 2세대구나, 3세대구나 확인할 수 있고, 어, 상품 가입, 처음에 이제 보면 상품 가입 목록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실손보험이 안 보이네? 라고 할 게 아니라, 거기서 안 보이면 이분은 2세대, 1세대나 2세대겠구나. 라고 마음 먹으면 되시고, 그리고 상품 목록에 실손 의료보험이라고 돼 있으면 최소 2세대 말이나 아니면 3세대, 4세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독형 실손이냐, 특약형 실손이냐. 그리고 이런 것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1세대에만 있는 상해 의료비. 보통 다 입원 의료비라는 게 붙었잖아요. 실손보험은요, 잘 아시겠지만, 입원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점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실손 의료비는
입원했을 때. 근데 여기 보면 상해 의료비는 입원이 빠져 있죠. 요거는 1세대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점장님들이 보셨을 때 상해 의료비, 상해 의료비 요런 특약이 있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1세대다. 이 특약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건 입원했을 때만 주지만 상해 의료비는 상해로 인한 모든 걸 가입 금액만큼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겠죠. 이건 입원해야만 주지만 이건 상해 의료비는 입원하지 않아도 발생항해로 인한 모든 의료비를 보상을 해주더라. 그래서 요거는 갖고 가는 게 좋을지, 이제 특약이 좀 특별, 뭐 100만 원, 200만 원 요것만 또 중복으로 돼 있는 분도 있어요. 1세대.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그러면 요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너무 과도한 보험료를 고객이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해지를 전환을 하고 그걸로 부족한 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액형 보험으로 가는 게 맞겠죠. 부족한 거를 보완하는 걸로. 그래서 요 상해 의료비라는 거는 1세대만 있고 2번이 아닌 모든 상해에 대한 거를 다 보상을 해준다. 우리 치조골 이식도 여기서 상해 의료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특약 중에 하나더라. 자, 그리고 요 우리가 단체 보험으로 들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 있어요. 회사에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는데 단체로 내가 퇴직할 때 이거를 개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그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단체 실손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동일한 보장으로 개인으로 전환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건 두 번째는 5년간 이 단체 실손에서 200만 원 이하를 수령을 했거나 보험금으로, 그다음에 10대 질병에 이력이 없을 경우, 여기 밑에 있는 이런 10대 질병이 없을 경우에는 무심사로 바로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1세대나 2세대를 3세대나 4세대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가입해준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회사 거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나 필요 없어. 또 이거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단체 실손은 5년 이상 가입하면 개인 걸로 전환할 수 있더라. 그리고 이 조건은 이런 질병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 그리고 10대 질병이 없으면 가능하더라. 기억하시고 자, 요 표현하면 다 끝나죠. 1세대 2009년 7월 이전 그리고 2세대는 2004번의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3세대, 4세대 이제 곧 5세대가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1세대는 표준화 이전이다. 그리고 표준화 이후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표준화 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요 1세대 실손은요. 약관이 보험사별로 다 틀립니다. 자, 대표적인 게 신경계 질환이에요. 척추. 그래서 2006년인가 회사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 실손 의료비가 나오자마자 척추에 대한 질환은 다 보장을 합니다. 하지만 뭐 그 이외에 그 대부분의 회사들은 2006년일 거야 아마 2006년 이전에 가입한 실손 의료비는 척추 신경계는 보장을 또 안 합니다. 그래서 약관이 다 틀리기 때문에 표준화 이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2006년, 2007년 이후에는 동일하게 갔습니다. 이 1세대지만. 그리고 2세대는 약관이 표준화가 됐죠. 동일하죠. 회사는 판매하는 회사는 틀리지만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다 동일해서 표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표준화 이전 1세대 그리고 표준화 이후는 표준화된 실손이다 그러면 2세대, 3세대, 4세대. 그래서 1세대는 이 척추 신경계 이쪽은 보험사마다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상이 되는 회사, 안 되는 회사가 있다. 그리고 2세대, 3세대, 4세대는 약관이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보상이 동일하고요. 대신 가입하는 언더라이팅 기본 조건과 회사의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료만 틀릴 뿐이다. 그래서 표준화 실손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고요. 자, 1세대, 2세대 뭐 보시면은 여기는 저기가 없잖아요. 자기부담금이 없고 2세대는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했고 또 2세대에 2015년 9월부터는 이제 급여 비급여가 나눠졌죠. 그래서 비급여가 나눠진 거는 2015년 9월 그리고 1년 우리가 1년 단위로 이제 갱신이 되느냐 3년이냐 5년이냐는 2세대의 첫 번째 2013년 3월 이후에는 1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 2013년 4월 이후는 자 15년 만기 재가입이니까 2028년이죠?
3년 뒤면 이거 재가입해야 되죠. 그분들은 좀 더 빨리 전환한다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5년, 1년 이런 그 갱신 주기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리고 이렇게 자기부담금이 비급여 비급여로 나눠진 그런 시기에 따라서도 또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제 고객들이 이런 또 오해를 합니다. 실손보험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든 것들은 새만기, 20년 납 100세 만기로 했어요. 그건데 우리가 특약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원자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이거 5년 뒤면 다 끝나는데 이거 실손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실손은 평생 갱신해야 되는 거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 갱신한다. 그런데 3년이냐 5년이냐 1년이냐인데 고객들이 5년 3년이면 갱신 주기가 기니까 좋지만 1년은 1년마다 보험료를 반영하잖아요. 근데 3년 5년은 1년치를 1년 단위로 5년을 모아서 한 번에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5년의 그 인상률은 거의 100% 됩니다. 지금 10만 원 내고 있으면 5년 뒤에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그 5년 뒤에는 40만 원, 그 5년 뒤엔 80만 원, 그 5년 뒤엔 160만 원. 아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1세대는. 3년도 마찬가지. 3년은 지금 한 50% 정도씩 올라갑니다. 1년도 좀 틀리긴 하지만 1년도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대별로 갱신 주기별로 길면 좋지만 근데 인상률이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10% 20% 차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전환해 주면서 자기 부담금은 좀 늘어나지만 이 보험료 줄인 걸로 뭘 해줘요? 정액보험.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 여기서 보상 안 되는 심혈관 질환 뭐 이런 것들을 보상을 해주니까 보험료는 줄어들면서 보장의 범위와 크기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실손보험을 잘 좀 정리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1세대는 자기 부담금이 없는 게 특징이다. 그리고 2세대는 네번의 변경이 있었는데 급여 비급여가 나눠졌고 크게는 3년 갱신에서 또 1년 갱신으로 바뀌었고 3년, 5년은 상품 변환 없이 계속 고객이 원하면 갱신이 됩니다. 하지만 1년은 재가입이라는 게 있는데 재가입이라는 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뭐 이 내용들은 다 아시니까 제가 자 기존에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는 1년 여기까지 3세대 1년 15년 만기 재가입은 어떤 거냐면요. 자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계약의 갱신 종료 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이 회사는 거절할 수 없다. 여기서 계약자가 원해야 돼요. 여기 1년 만기, 여기서 얘기하는 1년 만기 요 3세대까지 요거는요, 고객이 원해야 되고, 회사가 서면 등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고객한테 도달을 했는데, 고객이 나 재가입해 주세요라고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다시 재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요때 하시는 분들은 재가입 의사를 회사에 전달을 해야 돼요. 회사는 요즘 카톡이든 뭐든 계속 보내죠. 그럼 그걸로 도달한 걸로 본다라고 하면 고객 의사 표현을 안 하면 그냥 15년 되면 끝나버리는 거죠. 이거 왜 안 됐지?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4세대는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연장을 해줘요. 기존에 이걸로 자기가 가입하고 있던 걸로. 이 재가입은 15년이 됐을 때 고객이 나 재가입할래요 라고 하면 그 당시 판매하고 있는 실손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다시 5세대가 될 수 있고 6세대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미리 전환하자. 이런 컨셉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신 요때는 꼭 재가입의 의사를 전달을 보험회사에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피해가 있다 보니까 4세대에 있는 5년 만기 재가입은 고객이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이 4세대에 있는 스펙으로 그대로 갱신돼서 갑니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있고, 자, 갱신주기,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 급여, 비급여로 나눠졌느냐, 그리고 이제 급여, 비급여에서도
이제 이런 특약들이 도수치료, MRI, 비타민 주사 이런 특약들이 빠져나왔느냐 이런 걸로 구별할 수 있고 또 보장 기간이 좀 달라졌죠. 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의 특징은요. 요 1세대로 갈수록 보장의 크기가 범위가 아니라 보장의 크기, 보장해주는 금액이 큽니다. 근데 2세대, 3세대로 갈수록 보장의 크기는 줄어요. 자기 부담금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비급여 특약도 좀 늘어나고, 그런데 보장의 범위는 더 커지죠. 1세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걸 2세대에서 하고요. 여기서 안 했던 걸 3세대, 4세대에서 보장을 해주죠. 특히 정신과 질환이라든지 뭐 불임이라든지 이 당시에 없었던 질환들이 보장을 해주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보장의 크기는 커지지만 범위는 커지지만 보장의 크기는 세대가 들어가면서 줄어들더라. 자, 1세대는요, 사고당 180일밖에 안 해줘요. 우리 교육 이런 거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 팔이 부러져가지고 병원에서 수술했어요. 이제 철심을 박죠? 그럼 이제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1세대를 있으면 수술비는 다 줘. 근데 철심을 6개월 안에 빼야 돼요. 동일 질병으로 이걸로 내가 6개월이 지나서 하면 보상을 못 받는 거죠. 한 사고당 보장 기간이 얼마예요? 180일이니까. 그럼 의사 선생님한테 저 이거 보통 철심은 6개월 지나서 빼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 안 됩니다. 이거 6개월 안에 빼야 보상받으니까 무조건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365일 계속 이거는 5천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보장의 범위가 넓어지더라. 그래서 이 실손보험은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의 어떤 뭐 이런 구분은 세대가 적을수록 처음에 나온 실손일수록 보장 금액은 크지만 보장해주는 질병이나 그런 종류는 적을 수밖에 없죠. 근데 뒤로 갈수록 나오는 실손들은 새로운 질병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보험료의 부담이 크니까 보장에 내가 부담하는 금액을 좀 늘리는 대신에 보상하는 거는 훨씬 더 많아진 거죠. 대신 예전에는 상품이 특화가 많이 안 돼 있지만 요즘은 이런 종합보험들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실손 4세대를 하더라도 자기 부담금을 커버할 수도 남을 만큼의 상품들이 좋은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1세대, 2세대의 큰 보험료를 지금의 4세대로 전환하게 되면 세이브하는 보험료가 뭐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20만 원씩 세이브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부족한 보장을 해주게 되면 보험료도 세이브하고 그리고 보장도 훨씬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실손을 우리가 건드리는 게 참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갖고 또 재가입 요 기준을 3세대, 4세대, 2세대 구분을 좀 하시면 되고요. 자, 1세대하고 4세대 특징. 1세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장애 안 됩니다. 치액. 치액도 안 돼요. 우리 지점장님들 혹시 치질 수술이 우리나라의 수술 순위 다빈도 수술 있잖아요. 몇인지 아세요? 1위가 백내장이고 이거 많이 아시죠? 2위가 치액 수술이에요. 우리한테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어, 이 수술을 하신 분들 많다는 거죠. 다빈도 수술 대한민국 2위입니다. 2위. 백내장 1위, 2위. 근데 1세대는 치액이 보상이 안 돼요. 실제 저 그런 고객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거 치액 보장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랬더니 자기 본인 제가 이건 실제 내가 그 3세대로 전화를 시켰던 고객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것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근데 제가 고객님 이거 치액은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마침 본인이 그걸 안 된 걸 알았어. 바로 전환을 했죠.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보장이 없었던 정신장애, 요즘 우울증, 공황장애 최근 들어서 많아졌죠. 근데 지금 다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보장은 많이 되지만 금액은 많지만 종류가 적더라. 그래서 지금 하게 되면 보장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니까 괜히 비싼 보험료 내고 이거 안 되는데요? 라고 신경 쓰지 말고 보험료 합리적으로 내면서 보장의 범위를 좀 넓혀가 보자. 이, 그리고 2세대에는 2세대도 정신은 이제 치액은 보장이 됐지만 정신장애까지는 안 됐죠. 그래서 3세대부터 2세대에 이때부터 보장이 된다. 이런 거 이제 표는 다 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런 걸 다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 맨 앞 페이지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이게 1세대구나, 2세대구나. 특징이 이게 자기부담금이 어떻게 되는구나. 보장의 범위가 이쪽으로 커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객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화법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더라. 이렇게 실손보험이 되게 중요하다. 이거를 동의하면 그 다음에 보장 분석하는 거는 더 쉬워진다. 뭐 4세, 이제 5세대가 나온다 하니까 4세대 실손은 참고하시면 되고, 유형자 실손. 그리고 에즈 금융에 보면 이런 보험료 비교표가 나옵니다. 여기 4월 달 거거든요. 그럼 현재 지금 제일 싼 데가 20대는 롯데손보가 제일 싸네요. 근데 단독 실비를 또 안 받아주잖아요. 단독 실비를 받아주는 데들이 삼성화재, 예전에 DB, KB였는데 요즘은 KB도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메리츠도 단독 실비, 그러니까 단독 실비 받아주는 데 몇 군데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그건 더 한번 하기로 할게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KB는 안 된 것 같고, 메리츠는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화재는 아직도 될 것 같고, DB. 이렇게 세 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확인하고 이건 또 다음번 교육 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삼성화재에 기존에 들고 있다. 라고 하면 삼성화재에서 전환을 하셔야 되죠. 그거는 뭐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리고 삼성화재의 슈퍼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슈퍼보험이라고 나와 있는 거에 특약으로 실손이 있으면 보험료가 엄청 비싸요. 대신 그거는 해약환급금이 되게 높습니다. 그 상품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 전화해보고 해약환급금이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나온다 그러면 바로 해지하고 전환하세요. 삼성화재에 슈퍼보험을 들고 있다 그러면 그날은 아싸 하셔도 돼요. 계약할 수 있는 날. 그거는 무조건 깨셔야 돼요. 그건 너무 불합리하게 보험료가 너무 높아요. 처음에 나온 상품이고 손해율이 나와 있던 상품이 아니겠다 되다 보니까 그 보험료가 굉장히 그 위험률이 높게 책정이 돼서 인상률도 굉장히 높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화재에 슈퍼보험이라는 상품이 있다. 그날은 우리 봉 잡은 날이다. 해약환급도 높기 때문에 전화해서 해약환급 알아보세요. 그러면 고민 안 합니다. 보통 지금까지 가입하고 있는 분들은 1,000만 원, 2천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해약환급금이. 당연히 해약하죠. 해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보험료를 그렇게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우리가 보장 분석을 하는 거에 가장 기본이고 첫 시작이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서 갱신 주기별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그리고 갱신 주기별로 5년이냐, 3년이냐, 1년이냐 또는 5년이냐 1년 중에서도 15년이냐, 5년이냐.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런 특별히 비급여 특약이 따로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고, 이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에 가입돼 있는, 어디에 가입돼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1세대, 2세대는 진지하게 4세대로 전환하는 걸 좀 고민해보자. 왜? 불필요하게 비용료를 너무 많이 내고 있고, 갱신될 때 너무나 많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그때 가서 만약에 전환하게 되면 이미 5세대는 지금 4세대보다 또 조건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죠? 보험료 더 저렴해지지만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전환을 하고 전환해서 세이브한 보험료를 뭐래요? 지금 나와 있는 1세대, 2세대의 보험을 가입한 분들은 최근에 보험을 가입 안 하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보장의 범위가 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장의 범위를 우리가 이 실손보험 줄인 걸로 커버를 해주자라는 게 이제 보장 분석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지점장님들이 알고 있고 또 우리 신임들하고 또는 경력자 우리 조직들하고 같이 동행을 했을 때 또 교육을 할 때 저는 실손보험을 가장 먼저 하는 거. 또 지점장님들도 실손보험을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실손보험을 어, 잘 활용을 해야 보장 분석 또 내 고객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실손보험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끝나면 유튜브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좀 보시고요. 자, 페이스북에 광고 올리는 거 어렵지 않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잡코리아, 그리고 당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같이 광고를 좀 내보자. 그러면 지역이 틀리더라도 해당에 있는 지점장님들이 그거를 커버해 줄 수 있고, 그게 내가 부탁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부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관리에 대한 오버라이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전국 조직을 만들어 보고, 예전에 내 지역만 리크루팅을 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던 거를 좀 깨보자. 그래서 우리가 모두 열심히 리크루팅 하다 보면 조직이 굉장히 빨리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DB가 들어오면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할 때 우리가 우리 지점장님들이 통화에 자동 녹음을 설정해서 자꾸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리크루팅하는 그 DB의 상대방의 니즈를 잘 끌어낼 수 있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을 계속하고 경험을 쌓아가자. 제가 스크립트하고 이런 것들은 드리겠지만 지점장님들이 해야 될 거는 자동 설정을 해놓고 녹취한 거를 내가 리크루팅 관련돼서 통화한 거를 계속 들어보면서 나 나름대로의 스크립트를 만들어 가자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통화가 돼서 저 싫어요 아니요 하는 사람 말고 좀 통화가 길어진다라고 하면 내가 물어봐야 될 말들을 다 물어보셔도 괜찮다. 그리고 만나서 결정하자. 그리고 우리 지점장님들이 내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그런 후보자들도 부탁을 해서 다 만나서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리고 제가 리크루팅해서 지점장님들한테 드리는 거는 그냥 뭐 오버라이딩 자랑 나누는 거 없이 다 지점장님들의 오버라이딩으로 가고 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지점장님들이 만나서 제가 이제 뭐 다음번 교육에는 그 이제 리크루팅 했을 때 확인해야 되는 것들을 몇 가지 이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이상이 없다. 그럼 위촉하는 거 지점장님들이 다 진행하시면 되고 저랑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 정착지원금이 나가야 된다. 그런 것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제가 본사랑 협의해서 기급이 나갈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대부분 뭐 8, 90% 이상은 지점장님들이 결정하시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어, 실손보험, 우리가 이제 보장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실손보험이 중요하더라. 왜? 실손보험의 역할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왜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지고 그리고 보상되지 아니하는 그런 질병들이 계속 늘어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장은 많이 해주지만 보험료 부담이나 보장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질병들, 그런 손해들을 우리가 지금 합리적인 4세대의 실손으로 전환하면서 세이브한 그 보험료를 가지고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그런 특약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옛날에 없던. 그래서 그분이 부족한 보장을 확대해 주는 걸로 가면 실손보험에서 내가 자기 부담하는 거 이상으로 자, 예를 들어서 척추질환으로 수술을 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1세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질병 수술비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20만 원, 3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400만 원, 500만 원이 들어요. 실손해서 500만 원 받고 끝납니다. 근데 4세대로 전환하면 80%밖에 못 받잖아요? 그럼 400만 원이니까 손해 아니야, 100만 원?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10만 원 세이브했어요. 그걸로 수술비 특약을 들어놨어요. 그럼 보통 질병 수술비로 척추질환 수술비에 나오면 보통 뭐 3, 400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400만 원 플러스 종수술비하고 엔대 수술비 했다? 뭐 4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800만 원이잖아요. 더 많은 보험료도 적게 내면서 보장은 더 커지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실손보험을 전환하는데 고객이 결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이 되더라. 그래서 보험료는 많이 내고 많이 보장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보험은 보장 범위가 적은데. 그래서 그걸 좀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고객을 만나서 보험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실손 의료보험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세대별로 부분에서 우리 잘 기억하면 1세대에서 4세대로 가야 되는 이유가 보장은 많이 되지만 보상이 안 되는 그런 질병들이 너무 많고 보험료 부담이 크더라. 2세대, 3세대도 마찬가지고 1년씩 돌아가는데 뭐 15년 또 좋다. 또 5년씩 가더라도 합리적으로 내고 하니까 그 줄인 걸로 한번 확대해 보자. 그러고도 보험료가 세이브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장보험은 그 저축 상품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없어지는 돈인데 합리적으로 해야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연휴 잘 보내시고 7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신 거는 개별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녹화된 거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